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심우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본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수업은요, 1강에서부터 4강까지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5강에서 8강까지는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물론 이제 테이블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좀 더 시적절하게 아니면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바로 보여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면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강에서 8강까지는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라이브러리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배울 건데요. 매플로립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것과 기본 작성하는 방법,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실습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로립은요, 그래프나 차트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차트를 그린다라고 하면 매플로립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로 쓰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서는 뭐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 원 그래프, 히스토그램, 산전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차트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플로립으로 먼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넘파이나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쓰려면요, 매플로립의 파이플랫이라는 부분을 쓰면 되고요. 이름을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예, 그래서 PLT라고 쓰시면 되고요. 파이플랫 안에 여기 이제 그림을 생성하고 플롯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그래프들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플로립을 사용을 하려면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근데 구글 콜앱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플로립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포트만 해서 가져다가 메모리에다 올리는 작업만 해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플로립을 통해서 작성하는 차트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 그래프가 되겠죠. 선 그래프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import, 메모리에다가 매플로립을 나는 쓸게. 그래서 메모리에다 올려줘. 그러면 매플로립에 파이플랫을 가지고만 쓴다고 했죠. 그거를 PLT라고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실행해 놓고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뭐냐면 100, 250, 140, 300, 500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플로립에 있는 플랫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선 그래프를 그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에다 데이터만 올려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플랫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PLT에 show를 하면은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래프가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Y축 값을 줬기 때문에 X축 값은 그냥 인덱스로 쓴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다섯 개니까요. 0, 1, 2, 3, 4로 인덱싱이 붙어서 그렇게 X 값을 가지고 순서대로 Y 값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X값을 정해놓고 쓸 수도 있겠죠. X값이 이러할 때 Y값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매핑이 돼야 되는데도 2개, 3개, 4개, 5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서로 매핑이 안 되게 여기는 5개인데 Y값은 6개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숫자는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X값하고 Y값, 여기는 이제 그냥 Y값만 넣으면 자연스럽게 X값이 인덱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로 넣으면, X값, Y값,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X 데이터는 10
20, 30, 40, 50이고 Y 데이터는 자, 15,000, 33,000, 34,000, 6만 이렇게 되고요. 자, 동일하게 플러스를 해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show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 콤마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점이 아니라 콤마죠. 네, 제가 옆에 점을 누르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x 값에 맞춰서 물론 이렇게 세분화해서 중간값이 들어있기는 한데 어쨌든 10, 20, 30, 40, 50이 x 값으로 y 값하고 매핑해서 선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 선 그래프가 그냥 그렇게만 그려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요 점선 이렇게 이걸 점선이라고 우리가 표시한 거예요. 옆으로 뉘우면은 점선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선을 콜론으로 가지고 했고요. 대시선은 이거 두 개일 때 대시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선은 하나. 그럼 하나면은 그냥 쭉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 점선, 대시의 점, 대시의 점. 이런 식으로 선도 그릴 수 있겠죠? 예, 이런 이제 선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커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꼭지점. 여기를, 우리는 기본이 1인데, X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각형이면은 스퀘어라고 해서 S 값을 주면은 사각형. 네, 펜타곤 하면은 오각형. 다이아몬드 하면은 마른 모형으로. 그리고 뭐, 달러 사이에다가 어떤 영문자를 넣어가지고 그 영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많이 쓰이죠. 예, 그런 거 이제 마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 스타일은 뭐고 마커는 뭐고 그 다음에 색깔도 넣을 수 있거든요. 색깔 컬러는 뭐다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쓰려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 그 다음에 콜론 O 하면은 아 이게 라인 스타일은 뭐고 색깔은 뭐고 마커는 뭐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그것만 따서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이 선의 특징은 하고 콜론 저기 따옴표 붙여주시고요. G 그 다음에 콜론 붙이고 그 다음에 O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색깔을 R로 하고 그 다음에 대시를 하고 X를 넣으면 또 바뀌죠. 예,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선을 하나만 두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경우들. 그러니까 y 값이 여러 개인 거죠. 예, 하나, 둘, 셋. y 값이 여러 개니까 같은 x 값에 y 값을 여러 개를 두고 그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y 값을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겠죠.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x 데이터는 하나인데 뭐냐면 뭐 첫 번째 거, 예. first, second, 그다음에 third, 그다음에 fourth, fifth. 이렇게 5가지가 순서대로 있고 그 다음 Y1 데이터는 90, 28, 75, 58, 78 뭐 몇 사람의 점수 같은 그런 데이터이겠죠? 시험을 보고 어떤 점수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0, 80, 50, 40, 90. 그 다음에 Y 세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제가 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제가 계속 치고 있더만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익히셔야지, 그래야지 이해하는데 안 잊어먹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도 다 치시고 실습을 해보세요. 자, 플롯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데이터에 그 다음에 y1 데이터가 있고, 그 y1 데이터의 성격은 r-5로 쓸까요? 네, 이렇게 하나 선에 대한 성격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x 데이터인데 요거는 같은 값이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y2 데이터, 여기는 g 하고 점선 x. 세 번째 y3 데이터는 b 대시선 그 다음에 p,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했고요. 그리고 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4개, 5개, 여러 개 다 y값을 여러 개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여지는데 조금 더 너무 많으면 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추려서 할 필요는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선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 같은 값을 가지고 막대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한번 먼저 막대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롯 대신에요, x값 y값 동일하게 넣어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플롯 대신에 바라고 해놓으면 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plt 바라고 하고 x 데이터 그 다음에 하나만 쓸게요. y1 데이터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선 그래프가 그렇듯이 바 그래프도 여러 개를 겹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겹칠 수도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아래로 놓는 걸 볼게요. 그러면 years하고 domestic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2010년, 2021년, 2012년에 국내 어떤 여행지에 국내 사람과 외국인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통계치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도메스틱은 이제 국내가 되었고, 포리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y값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x값. 요걸 x를 놓는 이유는 나중에 요때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요거를 x값이라 생각하시고 요거 두 개를 y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를 두 번 그리면은 두 개의 바가 하나 이제는 도메스틱으로 하나는 포린으로 넣으니까 두 개의 값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을 나란히 붙이려면 그 하나에다가 얹어 놓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린을 그릴 때에는 포린을 도메스틱 위에다가 얹어줘. 도메스틱 위에다 얹어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겹치지 않고 잘 보여줄 수 있잖아. 그리고 오히려 포린 위에다가 도메스틱을 얹는 것보다는 이게 더 보기에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붙이는 이유는요, 이 레이블 같은 것을 해주면 레전이라는 요 범례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범례 안에서 이 색깔은 도메스틱이구나, 요 색깔은 포린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들어갈 때는 범례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범례에 들어가는 요 레이블 네임을 각각 무엇이다 라고 해서 레이블 네임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years는 먼저 2010년, 2011년, 2012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연도라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숫자로 연산하는 건 아니라서. 자, domestic. 자,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도메스틱은 6,801명, 그 다음에 7,695명, 그리고 8,010명. 포레는 777명, 그 다음에 1046명, 1681명.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plt 바 해가지고 그리면 x값은 ES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domestic, 그 다음에 label. 이거는 domestic이다. 자, 똑같이 요번에는 domestic 대신에 foreign. 근데 여기에 요거를 bottom이라는 옵션을 붙여가지고 도메스틱 위에다 얘는 올려줘.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홀인이야. 자, 그 다음에 plt 레전을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옵션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how. 어디서 콤마가 잘못 붙였나 보죠. 조금만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콤마가 없네요. 네. 자, 이렇게 뭐 잘못하는 실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면은 콤마가 어디에서 잘 안 붙었네 라고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바로바로 못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도 연습이 되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아까 여기 x1, 2, 3이 붙어 있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x가 1, 2, 3이라고 해서 인덱스를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이걸 x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x로, 이게 x로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게 1, 2, 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x값은 2x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매칭을 해주는 거야. 요거, 얘가 얘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plt에 x에 대해서 tix 해가지고 x 대신에 요걸로 매핑해서 붙여줘 하면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x 값이 제대로 붙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거는 옆에 거를 예제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굳이 ES를 안 쓰고 숫자 값으로 인덱스에 있는 어떤 숫자 값을 사용해서 붙인 다음에 다시 옮겨 쓰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란히 놓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y 값은 여기다 하고, 하나의 그 y 값은 여기다가 매핑을 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 겹치지 않겠죠. 그러면은 x가 여기에 있는데, 다음 x는 여기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0.3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하나는 x고 하나는 0.3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도메스틱은 여기에다가 놓고, 그리고 foreign은 x 더하기 0.3, 그러면 0.3만큼 이동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1로 놓고 보면, 여기를 전체를 1로 놓고 보면 1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전체 10칸으로 쪼개서 거기서 세 번째 칸 정도, 0.3 정도 이동해서 놓으란 얘기죠. 그쵸?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width도요, 전체 1로 놨을 때 width를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작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0.25. 여기에 0.25에 3칸 이동하면은 0.25를 그리면 여기 빈 공간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1의 간격을 쪼개서 쓰기 위해서는 연산이 필요한 거죠. 이런 연산이.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다 놓고 얘를 더하기 0.3 하면 연산이 안 되잖아요. 얘는 스트링인데 얘는 숫자이니까. 그래서 연산이 가능하게 x값을 만들기 위해서 1, 2, 3을 한 거예요. 근데 연산을 하는 1, 2, 3이라는 것을 뭐 1, 2, 3일 수도 있고 0, 1, 2일 수도 있고 연산은 상관이 없잖아요. 0에다가 0.3만큼 가져라든지 하면은 이렇게 비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0.3, 1, 2, 3을 0, 1, 2 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레인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x는 np.arrange 이거 배우셨죠? numpy에서 요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numpy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import numpy as np 예, 그렇게 해서 x 값을 더하기 0.3이고요. 그 다음에 width를 width는 0.25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네. 이거는 버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width를 0.25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나란히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나란히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x값을 숫자로 해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거는 2열스야 라고 해서 바꿔놓는 거죠. x축에서 쓸 수도 있고 y축에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는 x틱스 그래서 x값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 그래프 그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산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캐터라고 하는데요. 스캐터를 그릴 때에는 어떤 값들이 필요하냐면 x값 필요하고요. y값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다 동일하지 않고 크기가 다르죠. 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거. 예, 그래서 그 크기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요 s. 예, 그래서 에어리어를 놓고 s에다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값, y값, s값, 그 다음에 컬러도 있죠. 예, 다 컬러가 있죠. 컬러값. 그 다음에 겹칠 때 투명하게 보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알파 해갖고 0.5 하면 반반 보이는 투명도가 0.5가 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x값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임의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도 임의로 y도 임의로 만들면은 다양한 점이 막 이렇게 임의로 찍히겠죠. 한 30개를 찍어 봅시다. 그러면 30개를 랜덤의 랜드라는 것은 랜드에다가 n을 붙이면요 30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임의의 숫자를. 근데 임의의 숫자가 랜드라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쓰면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에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주거든요. 그래서 0.0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0.부터 1. y 값도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랜덤으로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개를 만들어줘 한 거고요. 색깔도요, 그 랜덤으로 0부터 1까지의 값들 중에서 30개를 지정했어요. 30개니까. 그러면 색깔이 어떤 거냐면은, 비리디스 컬러 맵스라는 컬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으면, 이 비리디스 컬러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보라색, 에서부터 노란색으로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린이 있는데, 예, 파란색인가? 뭐, 이런 이제 파란색, 그린 파란색이 중간에 붙여져서 노란색까지 가서 여기 0부터 1의 값을 그렇게 이제 분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값을 랜덤으로 주면 그 색깔들이 다 지정된 색깔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랜덤으로 30개. 예, 그럼 색깔도 가졌죠? 예, 그 다음에 크기는요, 요 똑같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30배 키웠어요. 너무 작으니까 30배를 키웠어요, 값을. 그러면 0부터 1의 값인데 곱하기 30을 했으니까 0부터 3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곱했어요. 그러면은 0부터 900까지의 값을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는 아주 작은 점, 거기서부터 900배 큰 점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부피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죠. 그렇게 해서 값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임의로 만들어서 그냥 산전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실 데이터를 가지고 쓰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우고 그려볼게요. 그래서 A는 30값이고요. 그 다음에 X는 np.random의 랜드의 n의 값으로 주고, 그쵸? 그러면 요거가 동일하게 계속 쓰이니까 카피해서 Y는 그 다음에 color스는 똑같이, 그리고 에어리어는 30 곱하기에다가 랜덤 값, 그거를 제곱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캐터, 요번에는 바는 바로 하는 거고, 스캐터는 스캐터하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값, y값이고요. 여기서는 면적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s하고 에어리어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가 컬러도 지정했죠. C는 컬러스로 했네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는 0.5.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다 넣었으면 show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 계속 실행할 때보다 값이 다 바뀌죠. 랜덤이니까. 자, 산전도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이 컬러 값에 대한 지정이 있는데요. 비리디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값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은 요거에서는 이제 하나만 쓸 건데요. 여기 비리디스 값인데 플라스마부터 여기 다양한 색깔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보라에서부터 노란색까지 0에서 1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뒤에서는 한번 이 맵을 한번 컬러 맵을 한번 바꿔서도 한번 써볼게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파이 차트인데요. 파이 차트는 그냥 y 값만 있는 거죠. 쭉 y 값이 주어지기만 하면, 이게 주어지면 이 y 값을 어떻게 해주냐, 오토 퍼센테이지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합에 요거 뭐 이렇게 갖고 썸이 몇인가요? 일단 볼까요? 10, 21, 26, 26의 5의 값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 값이 나오겠죠. 소수점 두째 자리에요. 왜 그러냐면 .ef 우리 배웠죠? 퍼센트인데 .ef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줘 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거는 퍼센트가 안 붙었는데 이건 퍼센트가 붙었죠. 뒤에 그거는 퍼센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그 다음에 컬러를 붙여야겠죠. 이게 4개니까 4개의 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데이터는 5, 4, 6, 11이고 그 다음에 C 리스트 컬러는 스카이, 블루, 그레이, 오렌지, 레드, PLT 파이, 오토 PCT 퍼센테이지를 붙여주고요. 요거는 %.ef 요거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컬러는 C 리스트. 이 옵션에 매개 변수가 뭐가 붙느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 차트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빨간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봅시다. 오토 PCT. 그 다음에 데이터. 아, 여기가 잘못됐죠. 네,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PLT show. 이렇게 붙은 거죠. 예, 여기에 만약에 좀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공간을 이렇게 띄워주고 싶으면 explod라고 하는 값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exp는 그 공간을 전체 1 중에서 0.05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총 4개니까 4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4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옵션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맨 뒤에다 붙여볼게요. explod는 우리가 exp에다가 그 값을 줬죠. 그러면 explod가 돼서 공간 0.05만큼의 공간이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넣으면 좀 더 답답한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C맵을 한번 붙여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히트맵이거든요. 히트맵은 좀 C맵이 중요해서 뭐 디폴트로 쓰는 것보다는 좀 각각의 값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넣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값들을 보여주는 게 뭐 그린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색깔 비리디스가 이제 녹색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따뜻하고 차갑고 이런 것들에 반전이 되는 값을 주겠다. 그러면은 쿨웜 이런 걸 붙여주면 되고요. 뭐 그레이 그래서 회색깔의 다양한 것을 넣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의 성격에 따라서 C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아까 링크를 보여드렸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C맵은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마다 색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개고 이게 10개면은 총 100개의 값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요거죠. 랜덤에 랜덤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아까 랜드는 그 n을 붙여주면 몇 개를 만들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랜덤은요 몇 개를 만들어줘를 이렇게 10 by 10으로 이렇게 툭불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요만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총 10개의 10개 값으로 해서 총 10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값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쿨웜을 색깔을 붙여서 랜덤 값이 0부터 2일까지 있으니까 그거에마다 그 소수점의 값이 있으면 그걸 컬러로 값으로 쓴다고 하면은 쿨웜에서 그 색깔 그 값별로 컬러를 보여주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컬러바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컬러에 의미하는 게 그럼 빨간 게 1의 값이야 0의 값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은 0에 가까운 거구나, 빨간색은 1에 가까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이거는 좀 더 숫자가 높을수록 따뜻한 걸 얘기하는 거고 숫자가 낮을수록 차가운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가까울수록 푸르고 그 다음에 노랗고 이런 것 쪽에 가깝고 0에 가까울수록 보라색 그리고 남색에 가까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컬러 바를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np 랜덤 numpy에 있는 랜덤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게 10 by 10 이렇게 툭불 값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 값을 가질 수 있게 그 다음에 plt.imshow 해서 이미지에 대한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C맵은 쿨웜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바를 같이 놔줘.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든 것을 show 해줘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coolWarm을 Viridis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디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베리디스가 디폴트인 거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을 뭐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4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총 여기를 보자면 여기는 0에 0의 위치고요. 여기는 0에 1의 위치고요. 여기는 1에 0의 위치고요. 여기는 1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피겨 안에다가 4개의 축을 만들어서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데이터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플랫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서브 플랫이라는 걸로 해서 2에 2로 해놓으면 이렇게 2에 2로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피겨에 여러 개의 축이, 4개의 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 안에 이게 그림에 대한 성격은 피겨가 갖고, 그 다음에 4개의 축에 대한 값은 얘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각각에서 여기는 선 그래프, 여기는 바 그래프, 여기는 스캐터, 여기는 파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레이아웃을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한쪽에 이쁘게 만들어지려면요, 타입 레이아웃이라는 걸 붙여주시면요, 좀 더 촘촘하게 붙거든요. 예, 그림이 작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들어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항상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쁘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똑같은 상황이 아무리 줄여도 바짝 붙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fig라는 그림과 축이라는 값을 2개를 받아요. 서브 플랫이라는 것을 하면요, 2개, 2에 2를 만들어 가서 x 데이터는 0, 1, 2, 3, 4, 5 6개의 데이터고요. y 데이터도 그러면 6개가 되겠죠. 0, 1, 4, 9, 16, 25라는 데이터를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0에 0인 축이죠. 여기다가 그리겠어. 그래서 이 0의 0인 축의 플러스로 선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값은 x 데이터와 y 데이터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이 축은 타이틀인데 셋 타이틀, 서브 플랫에서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쓰지 않고요, 셋 타이틀이라고 붙여주고 셋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 차트야. 그래서 타이틀 네임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있겠죠. 0에 1에 바, 이번에는 바인데 이것도 x 데이터 y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1의 값에 set 타이틀은 여기는 바 차트다. 자, 2개가 지금 그려졌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올까요? 네. 요거죠? 요거는 세 번째 값. 그래서
그냥 x, y 쓸게요. 다른 식으로 써 있으니까 구별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x의 1에 0인 위치에다가 스캐터 해서 x 값, y 값, x 값, y 값, 그 다음에 s는 에어리어였고요. 그 다음에 c는 컬러스, 그 다음에 알파는 0.5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점 set 타이틀은 스캐터 차트. 자, 3개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데이터가 이번에는 5, 4, 요거는 아까 위에 있던 거니까 위에 거 붙이면 되겠네요. 예, 요거요. 요거 값을 한번 가져와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으로 AX의 1에 1 번째에 파이가 들어가고요. 이 파이가 들어갈 때 데이터 값, 그 다음에 auto PC 퍼센테이지는 %.ef %% 보여주고 컬러스는 C 리스트에 있어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set 타이틀은 요거는 파이 차트.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들어졌죠? 예, 그거는 타이트 레이 아웃 붙여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쇼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4개의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하나에 보여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플러립에 대한 다양한 그래프,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거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리스라는 붓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써보려고 하는데요. 붓꽃의 데이터 안에는 어떤 종류, 그래서 여기 종류에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버지 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 이렇게 3가지의 종류의, 붓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3가지가 있고요. 그것마다 그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잖아요. 꽃이 이제 꽃받침에 있으니까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와 넓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번 시각화를 보는데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세펄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을 얘기하고, 그다음 페럴 같은 경우에는 꽃이 그거의 length, width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평균값.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 안에 여러 열이 이렇게 있으면 세펄 랭스에 있는 값의 평균값,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펄 위스의 평균값, 그러면 이걸 찾아서 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페털 랭스도 찾아서 민, 페털 위스를 가지고 민 하면 4가지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예, 평균값이 나온 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리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운 받아야 되겠죠. 자, 링크에 가서 아이리스라는 걸 찾으시고요. 네,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 받은 다음에 저는 이미 받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은 탐색기를 열어야 되겠네요. 다운로드. 네,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어놓고 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탐색기. 요게 아이리스 저번에 받아놓은 게 있었네요. 요거를 옮겨 놓겠습니다. 자, 아이리스를 옮겨 놓은 다음에 잘 옮겨 놨으면 이제 그걸 해봅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pd.read csv의 아이리스 csv 파일. 자, 이거 읽으려면 판다스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직 판다스는 안 올렸어요. 그래서 판다스 as pd. 자, 판다스 값을 판다스의 라이브러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pal length 우리 줄일게요. sl sepal length는 데이터의 물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sepal length가 들어있고요. 예, 열어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네, sepal length, sepal width, petal width, length, petal width 이렇게 각각마다 여러 종류가 있죠. 세터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붙여 놓겠습니다. 요거의 민 평균값. 자, 요거를 sepal width 이거는 SW 그 다음에 여기는 path 그래서 PL 그 다음에 요거는 PW petal width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값이 찾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가져오는 건데요. 예, 우리가 거기 위에 컬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컬럼을 쭉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럼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0, 1, 2, 3 여기 요 컬럼들을 다른 건 뒤에 건 빼고 요 네 개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전체를 가져온다면 0, 1, 2, 3만 잘라서 슬라이싱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값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이 컬럼 값은 어떻게 가져오냐면 리스트로 일단 물론 가져와야 되겠고요. 여러 개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컬럼스가 있잖아 하고 하면은 다 가져오거든요. 그 중에서 0번째에서부터 4번째 그러면 0, 1, 2, 3 세 가지, 네 가지가 들어오겠죠. 그 컬럼스에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X축이 되겠죠. 여기 X축 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Y축 값들은 요 4개 값이 되겠죠. 그렇죠? X축에 매핑해서 요 4개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이 순서대로 들어있으니까 0,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PLT에 여기는 그냥 바니까 바 하고요. X 값이 뭐냐면 columns였어요. 그리고 Y 값은 요 4개죠. 4개. SL, SW, PL, PW 요 4개 값 이렇게 묶어서 넣어줘. 그리고 show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Y 레이블하고 X 레이블 그리고 타이틀 다 있잖아요. 그것도 붙여줘야겠네요. 그래서 PLT 타이틀은요 아이리스 바 차트 그래프 이거야. 그 다음에 PLT 레이블인데 X 레이블 뭐냐면 아이리스 그 다음에 PLT Y 레이블 여기는 cm 센티미터다 값을
이런 거 넣어주면은 좀 더 그래프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보여지겠죠? 예, 이렇게 돼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까지 붙여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를 그려본 거예요. 세펄에 대해서 세펄 랭스와 위스 값을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랭스는 x 값으로, 위스는 y 값으로 준 다음에 산전도를 그린 거예요. 스캐터를. 그리고 그 레이블은 뭐냐? 세펄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렇게 하면 스캐터가 그려지겠죠. 예. 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세펄에 대해서 종류별로 세 가지를 다 보여주자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각 종류별 색깔 이 값을 지정해내면 그거에 맞춰서 산전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얘가 그려져야 얘를 또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먼저 산전도를 하나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전도의 크기가 피겨하고 피그 사이즈라고 해서 좀 더 길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 데이터가 이제 가로형으로 보여져야 더 잘 보여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PLT의 피겨 요 안에 피겨 사이즈라는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값이니까 투뿔로 8에 4 이렇게 지정해 줘야 가로 세로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PLT 스캐터를 그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에 뭐냐면 세펄 랭스 어떤 측이냐면 세펄 랭스이고 예. 그 다음에 데이터에 아까 여기는 DF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빠졌네요. 네, 여기도 나란히 두 개. 세펄 with x 값하고 y 값이 우리가 지정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레이블은 일단은 세펄 값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세펄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알파는 0.5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요것도 좀 귀찮지만 타이틀 아이리스 스캐터 그래프 그리고 뒤에 거는 뭐 갖다 쓸게요. 여기에는 세펄 랭스 CM 값이야 이런 거고요. 똑같이 여기는 위스 값이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림 이제 다 됐으니까 PLT에 레전드 붙이고 PLT에 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캐터가 그려지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세펄 with 어디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죠. 예, 똑같이 그려졌어요. 자, 요번에는 세 개의 값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값을 가져왔는데 각각을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하나씩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뭐예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를 가지고 아이템스 하면은 이렇게 묶어서 하나씩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요거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앞에 거는 뭐예요? 종류 스페시스고요. 뒤에 거는 컬러죠. 그래서 그렇게 언팩을 해서 줘. 이렇게 아이템스를 가져왔는데 두 개 값을 하면 두 개의 값이 언팩해서 얘한테 이렇게 쪼개서 주겠죠. 그래서 포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 두 개의 값 아이템스로 가져와서 쪼개서 얘한테 각각 줘. 그러면은 스캐터를 그릴 때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종류에 대한 것만 뽑아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종류, 이건 모든 종류인데 한 종류에 대한 것만 가져와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로 그려줘 하면은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종류가 와서 그 색깔을 바꿔서 또 그려줘. 그 다음 종류 와서 색깔을 그려줘 하면은 종류별로 보면 분포도가 좀 다르죠. 스페시스가 달라지면 세토사는 조금 더 랭스가 짧고 그리고 버지컬러로 갈수록 랭스가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긴 붓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분포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포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카피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종류와 컬러를 스페시스에 하고 컬러의 값을 먼저 지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럼 딕셔너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세토사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세토사는 레드 값으로 합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문제에서 버즈 컬러는 버시 컬러 블루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지니카 같은 경우에는 그린. 자, 이렇게 딕셔너리로 3개 값이 지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포문을 쓰면 되겠죠? 종류와 컬러를 쪼개서 줘. 아이템스로 받았을 때. 그러면은 스페시스에 대한 거를 여기다 시퀀서를 올려놓으면 쪼개서 하나씩 받아오겠죠? items. 우리 그 딕셔너리에서 뽑아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아이템스로 하면은 가져온 걸 가지고 또 쪼개니까 세토사하고 레드 이렇게 구분해서 받겠죠. 자,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캐터를 그려야 되잖아요. 스캐터가 들어와. 스캐터가 그리는데 여기에 스캐터가 뭐냐면 이거를 바로 그리지 말고 값을 먼저 가져올게요. 그래서 x 값은 일단은 그 먼저 랭스잖아요. 어떤 종류의 랭스죠. 그래서 이거 세펄 랭스죠. 세펄 랭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데이터의 어떤 값? 스페시스 값. 그러니까 요거의 s 값이죠. 요 스페시스는 요게 스페시스가 요 스페시스 값으로 같은 애. 지금 요거죠. 요거에 대한 종류가 이걸로 돼 있는 것의 어떤 부분? 세펄 랭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세펄 랭스를 가져와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width는요. 세펄 width는 어떤 종류의 세펄 width를 가져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두 개의 값을 가져왔어요. 그 종류에 해당되는 세펄 랭스와 세펄 width를 가지고 스캐터를 여기다 그리면 되죠. 스캐터가 SL, SW 한 종류에 대한 거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는 C고요. 그쵸? 그 다음에 레이블 네임이죠. 우리가 레이블은 뭐죠? 스페시스죠? S. 그리고 어떤 종류에 대한 걸 레이블로 붙였고, 그 다음에 알파. 자, 무슨 값들이 들어있느냐를
것들은 제가 지금 수업이니까 외워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해도 돼요. 그런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케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보고 그 값들을 매핑해 갖고 X값, Y값, 컬러값, 그리고 레이블의 값, 이게 여러 개를 쓰면 이 레전을 붙이려면 레이블이 붙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투명도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걸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세 가지의 스페시스별로 포문이 돌면서 그려주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펄 랭스와 세펄 위스의 스페시스별을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타이틀 네임을 세펄 랭스 버서스 세펄 위스 바이스 스페시스 종류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펄 랭스와 세펄 위스는 같고요. 레전드 붙여두고요. 그리고 쇼 해주고 되고. 이러면 이제 종류별로 쭉 보여주는 거는 된 것 같은데, 예, 뭐가 잘못된지 한번 다시 봅시다. 예, 스페시스가 오타가 있네요. 이거 이름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이게 대문자인가? 네, 대문자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블 붙여줬고 범례에 들어갔고 각각의 컬러 지정해서 그 종류별로 SL과 SW로 스캐터를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폼은 돌면서 각 종류별로 3개가 같은 필기 안에서 그려지는 거죠. 네. X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넣어줬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번에는 세펄과 페틀에 대한 거를 나눠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요번에, 그래? 그렇게 했으면, 요번엔 동일하게 페틀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예. 그쵸? 간단하잖아요. 요번에 했던 거에서 세펄 대신에 페틀만 넣어주면은, 페틀 랭스와 페틀 위스에 대한 종류별로 하는 건 되니까, 축으로 하는 것만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축으로 하는 거, 축으로 그리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이 또 복사해서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자,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그래프 하나에 축이 몇 개예요? 2개죠? 네, 그러면은 PLT의 서브 플러스는 2의 1. 그러니까 2행으로 열은 하나니까 0행, 1행 이렇게 하는 거죠. 축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열로 0행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펼쳐지는 거니까 2에 2,1, 1,2보다는 2,1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행이 2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포문을 돌 때 요것만 2개만 더 해주면 돼요. 뭐냐면은 PL 값하고 PW 값을 같은 포문 돌릴 때 그 종류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류의 세펄이 아니라 패턴. 간단하죠? 예. 마찬가지로 요 종류의 위스. 그러면은 요거로 스캐터가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로도 스캐터를 그리는데 그게 그냥 스캐터를 그리면 안 되고 PLT가 아니고요. AX에 0에 있는 거 그걸로 그린 거고요. 두 번째는요. AX의 1번째 그래서 스캐터 똑같이 하는데 요거는 PL, PW의 컬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니까 요거는 똑같이 그러면은 2개가 그려지겠죠. 한꺼번에 돌면서 종류별로 하나, 2개가 각 종류별로 위아래로 쭉쭉쭉 그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타이틀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 다르겠죠. 서로. 그러면 요거는 AX의 0번째고 요것도 AX의 0번째 거 0이고 AX의 0번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의 레전드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여기까지는 쇼는 똑같이 PLT로 하는데 여기까지가 4개가 축별로 각각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에는 여기는 1의 값으로 쓰는데 세팔 대진에 패턴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타가 있었네. 이렇게 패턴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또 오타가 있네요. 어디에 오타가 있었냐면 텍스트 오브젝에 타이틀 네임 치면 셋 타이틀에 셋이 안 붙었네. 셋을 붙여주겠습니다. 셋 붙이고 다 붙여야겠죠? 네, 셋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도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그리드 붙이고 그 다음에 볼까요? SS의 이거에 대한 그 레이아웃이 조금 그림이 답답하게 붙어 있네요. 여기 안에 서브 플랫에다가 그리고서 그 서브 플랫에 피겨가 붙는 거죠. 그냥 피겨가에다 넣는 게 아니고 서브 플랫에서 놓고 피겨를 조금 더 크게 그려줘. 그래서 8의 4인 거를 8의 4가 아니라 8의 8로 이렇게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그리면은 서브 플랫 안에서 좀 더 크게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8의 4 이렇게 있는 거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서브 플랫 안에서 8의 8로 그려지면 좀 더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플러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 6강에서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더 좋은 그래프들을 많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